바다를 안고 서 있는 그 길은 샛노란 물이 든다. 논두렁 밭두렁으로 갯마을 사이로 이어지고 또 이어진 길. 남의 발의 길은 만든 길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생긴 길이다. 바다로 이어지던 생활의 길, 산 너머 산을 잇던 소통의 길, 그 길을 따라 남의 사람들의 삶을 걷는다. 바다를 마주하고선 절벽 위의 마을. 그 가파른 비탈을 따라 층층이 논이 들어선 마을에는 다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사람이 한 명 지나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흙길. 가천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바닷가 층층논으로 일을 나간다. 남해의 늦봄은 유채가 흐드러지는 계절. 지천으로 피어난 유채꽃을 수확하고 나면 어느새 봄이 지나간다. 봄이면 유채, 여름이면 마늘. 다랭이 논에는 어느 한 뼘도 노는 땅은 없다. 농사만 짓고 사는 그런 시대에는 논 한 뼘에 논 땅도 엄청나게 소중했죠, 그때는. 그 당시는 참 논으로서 다 거기서 참 많은 식구가 농사를 지어서 그 조그마한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땅 한 뼘이라도 참 이걸 참 만들어서 농사 지으려고 그렇게 굉장히 했어요.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가파른 밭 고랑고랑. 모든 농작물은 지게를 짊어지고 날라야 했다. 논두렁 밭두렁을 거미줄처럼 이은 이 길의 이름은 그리하여 지갯길. 지게가 모든 운반 수단이었으니까 지게 자체가 이런 두렁길 이런 데도 전체 여기 다 지게 지고 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여기서 이제 모든 배나 뭐 곡신이 나는 것은 다 지게로 다 저다 지게로 나갔으니까. 절벽을 따라 땅을 일궈야 했던 고단함. 한 걸음 한 걸음 발로 디디며 만들어내야 했던 길. 그 길은 가천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 만들어져 왔다. 남의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아온 지 3년. 사진기자 정영식 씨. 그는 요즘 들어 평산항에서 시작해 가천마을로 이어지는 남의 발해길을 자주 찾는다. 발해길 1코스 지게길은 평산항을 지나 바닷가 마을 안 집과 집 사이를 지난다.
해안을 따라 앞으로는 바다를 안고 뒤로는 산을 품은 길. 옛 모습 그대로의 흙길을 따라 남의 산과 바다를 만난다. 바랫길은 걷기 위해 일부러 낸 길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건너 마을로 가기 위해 다니던 길. 논과 밭을 이어주는 사잇길이 모두 그대로 바랫길이 됐다. 밭과 어우러진 작은 집, 하늘과 어우러진 산. 그것은 꾸미지 않고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그가 바랫길을 자주 찾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자연의 하나로 그 자리에 머무는 길. 그래서 이 길은 자연이 그러하듯 걷는 사람을 가만히 안아준다. 일코스 지게길의 끝에는 가슴이 툭 터지는 바다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렇게 길 위에서 그는 바다를 안는다. 일단 물 빛깔이 보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물 빛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또 뭐 이쁜 거를 떠나서 굉장히 같은 바닷물색인데도 너무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풍경이 삶이 되고 삶이 풍경이 되는 것. 그래서 바랫길을 걷는다는 건 풍경에 젖어드는 것, 그리고 삶에 젖어드는 것. 천천히 걷고 싶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눈으로 담아갈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카메라에 담아서는 그 느낌이 제대로 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여기 와서 눈으로 보고 그냥 카메라에는 자그마한 추억 하나만 건져간다, 그 정도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멀리 붉은 기운이 남의 앞바다를 물들이기 시작한다. 산도 바다도 깨어나는 시간. 바다가 붉은 빛을 삼키면 자락자락 몸을 겹친 산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가파른 절벽에는 기암 괴석이 자리 잡고 섰다. 험난한 바위산을 올라 아침을 기다렸던 사람들. 남해 금산은 일출과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산에 항상 오면은 산의 품에 꼭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항상 기분 좋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섬, 작은 섬들이 모두 구름 사이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파른 바위산 가운데는 작은 암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작은 암자에 연중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관음보살상 때문이다. 소원을 빌면 그 무엇이든 하나는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관음보살. 보리암에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연일 이어진다. 마음이 좀 홀가분하죠. 예. 마음 안정도 되고 기분도 좀 상쾌하고 다 했다는 것, 기도 다 드렸다는 것도 있고 108번 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오늘 금산에 무거운 마음 하나를 또 내려놓고 간다. 봄비에 마을이며 밭이며 길이 젖어든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시간. 손바닥만한 층층 논에는 새파란 마늘종들이 빗소리에 맞춰 흔들린다. 경쟁하듯 앞다퉈 걷지 않는 길.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혼자 걷는 이가 많은 길. 그렇게 외로운 여행자 하나가 비 오는 날에 바랫길을 걷는다. 물이 빠지고 난 마을 앞바다는 문학마을 안악들에게 논밭이 된다. 작은 붓 하나를 쥐고 나선 길. 속을 잡아들이는 데는 이 붓 하나면 족하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알이 찰 때는 무슨 알이 차느냐 하면은 속 안에 이 덩어리에 속으로 새우알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은 속이 저거 집에 남이 침범했다고 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낚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재미를 붙여놓으면은 먹는 것보다 진짜 잡는 게 재밌어요. 뽑히듯이 붓과 함께 쏙 나오는 모양이 그 이름과 닮았다. 그렇게 한나절 물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바다는 그네들에게 놀이터이자 일터가 된다. 뭐 우리는 맨날 이렇게 뭐 바닷바람 해풍을 받고 사니까 이래가 삽니다. 지금 또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내일 되면 저 바다에 또 꼬막이 열띠 작업하러 가면 그또 뗏목에서 또 일하고 매일 그래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내 가족을 위해서, 삶을 위해 일하는 것. 그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바레라 부른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바레하러 가자 이러면은 바구니 둥어니를 호미에 이래가지고 이 바다에 나오는 거예요. 바레한다, 바레 가자 이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배가 불러요. 먹지도 안 해도 배가 불러요, 우선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노다지 자원이 진짜 좋은 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해 바랫길 이 코스를 걷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서 바레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바랫길을 걷다 보면 속도를 내지 못한다. 가는 곳곳 풍경들이 눈을 사로잡고 만나는 사람들이 발길을 붙잡는다. 이 길은 쉬엄쉬엄 느끼며 체험하며 걷는 길이다. 이렇게 걸어서 어머니 일하는 모습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낭만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머니의 터전이면서 이제 삶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바다에 의지한 삶이 같이 풍경을 이루는 것. 바레가 있는 그곳엔 안분지족의 기쁨이 있다. 지족마을 앞바다를 달리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 촘촘히 박힌 나무 말뚝들을 만난다. 남해 특유의 고기잡이 방식인 죽방염이다. 죽방염은 말목을 이용해 만든 대나무 그물. 밀물에 들어온 고기들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 요즘 대나무 그물 안은 까나리가 한가득이다. 죽방염을 더 크게 짓거나 더 촘촘히 박아도 좋으련만 지족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내려온 딱 그만큼만을 고집한다. 많이 잡는 욕심은 다 있겠지만 자연이 갖다 주는 걸 욕심을 부린다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또 다음에 또 더 뭐 하면서 이게 뭐 노력이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죠. 뭐. 사람이 기다리는 마음이 넓어야 되죠. 봐도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삼동면 산기슭은 한적한 섬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이국적인 모습의 마을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이름하여 독일마을.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해 남해군의 도움을 받아 지어진 마을이다. 이곳에 정착한 건 모두 33가구. 그중엔 40여 년을 독일에서 살았던 석숙자 씨도 있다. 스위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있잖아요. 내가 참 선망을 했어요. 난 스위스 알프스에 꼭 올라가 볼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문에 파도 간호사 모집을. 그래야 내가 그 응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집도 친구도 이제까지의 삶도 모두 독일에 남겨두고 석숙자 씨가 남해행을 택한 것은 꿈에도 잊혀지지 않던 한국의 산하가 그리워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남해에서 그 풍경을 다시 만났다. 봄 되면 진달래가 만발을 합니다. 지금은 철뚝 좀 있고요. 거기도 하고 또 여기가 지금 물건리 바닷길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매일 산책을 하다시피 하고 아주 아름다운 길이죠. 풍경은 때론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 20살 무렵 시집와 이 마을에서 40여 년 삶을 보낸 박순덕 씨. 바닷가 언덕에 밭을 일구고 흙과 씨름하는 동안 40여 년 세월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갔다.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막 관광 오는 사람들은 막 억수로 좋은 데 산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갱사가 져서 농사 짓기가 참 힘듭니다. 답답할 땐 탁 트인 바다가 마음을 달래주었고 여름 뙤약볕에서는 한 줄기 바닷바람이 땀을 씻어주었다. 그 풍경이 있어 고단한 삶의 위로가 돼주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그 무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다니던 길. 발에길에는 삶이 다져놓은 단단함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이제 움을 틔우기 시작한 고사리밭 사이길, 발에길 3코스다. 붉은 땅을 헤집고 나와 초록색 움을 틔워낸 고사리. 정량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고사리를 심고 뜯고 삶는 것으로 한 해를 보낸다. 고사리밭에 쌓인 시간의 역사가 이들 인생의 역사와 맞물리는 것이다. 19살 먹고 시집 와가지고 81살 먹더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 이제 뭐 전에서 시골에서 나가지고 시골로 시집을 와가지고 막 끝까지 일만 알고 밥만 알고 죽고 살고 막 이 끊어갖고 자식들 살리기라고 막 하고 손지들 또 공부시키는데도 보태주고 하려고 납두고 살고 있지 지금. 죽더라. 이제 뭐 안 죽으면 흑기라. 안 죽으면 이제 뭐 90살 먹어도 흑기라. 고사리 밭을 돌아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고 나면 인적 없는 한적한 숲길과 마주한다. 아스팔트가 아닌 푹신한 흙길, 사람이 다듬지 않은 본래 모습대로의 나무들, 그 속을 걷는 것이다. 남해 여기는 산들이 중간중간에 무인도 같은 산들이 많으니까 그런 풍경들이 저기 다른 바닷가하고 다르게 좀 좋다는 거. 그리고 산을 올라가더라도 옆에 바다가 계속 보이니까 그냥 여느 등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남해가 좀 많죠. 아침 나절
미조항을 떠난 멸치잡이 배들이 바다로 나선다. 바다로 그물을 던지고 잠시 기다리면 그물 사이사이 촘촘히 매달려 멸치떼들이 올라온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 멸치잡이는 잡는 것보다 터는 것이 훨씬 힘이 든다. 멸치 터는 저기 최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흡이래. 그 정도로 숨이 가쁘다는 말이죠. 저 멸치를 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 멸치 다 틀 때까지 보통 보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근데 그것만 극복해보면 괜찮아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달리기를 하듯 멸치를 털어내듯 언제나 숨가쁜 일. 달리다 지칠 때면 멈춰서서 잠시 호흡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봐도 좋다. 그러면 잊고 살던 내 곁의 풍경들이 다가올 것이다. 남의 발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길 위에 놓인 삶의 풍경을 만나는 것이다.